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팀이나 같은 팀원으로부터 롤 패드립 당했을 때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패드립 욕설을 듣고 어떻게 신고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롤 패드립 내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 사는 누군지를 밝히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나 지인과 함께 롤을 하고 있는 중에 패드립 욕설을 들었고 친구나 지인이 그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가장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소인 특정 부분이 해결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사이버범죄연구소 사이트에 포스팅되어 있는 모욕죄 성립 요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두 가지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혼자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단순히 닉네임을 가지고 욕설을 했다면 고소인이 특정되기 어렵기에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채팅을 1대1 욕설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이버범죄연구소 사이트에 1대1로 욕설했을 때 고소 가능 여부 포스팅을 살펴보세요. 롤 패드립 신고를 할 수 있는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되었다면 이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한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게임 내 채팅창 캡처 자료. 게임 내 채팅창 캡처 자료는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증거 자료입니다. 꼭 확보해야 하는 자료이지요. 캡처 자료를 확보할 때는 욕설을 하는 전후 채팅창 전체 캡처 자료가 필요하고 상대방 닉네임과 채팅을 쓴 시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 사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힌 채팅 내용 캡처 자료. 상대방이 고소인 자신을 특정했다는 고소인 특정 부분에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자료 확보 시 필수사항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패드립 욕설을 그만할 것을 경고하는 채팅창 전체 캡처 자료입니다. 물론 위와 같이 경고하기 전 패드립은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고 경고 후 패드립한 것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3. 함께 게임을 한 지인이나 친구 자필 진술서 등. 이 자료도 고소인 특정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글로 쓴 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작성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명 등이 있다면 타이핑을 쳐도 무방합니다.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지인들의 진술 등도 확보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자산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하고 학생이라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성년자도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누구나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신고 못하는 것 아니니 망설이지 마세요. 롤 패드립 신고 제명. 롤 패드립은 대부분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장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즉시 고소장을 작성하시려면 사이버범죄연구소 사이트에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포스팅을 보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롤 패드립 당했을 때 신고 방법. 1. 관할 경찰서 방문 신고. 미리 준비한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지만 회사 등의 이유로 회사와 가까운 경찰서가 있다면 그곳에서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을 잘 알지 못하셔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이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실 수 있으니 위 자료들이 준비되었다면 직접 방문하시면 해결됩니다. 단, 경찰서 방문 신고는 신고하는 사람이 많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고소장 작성도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난 후 며칠 뒤에 구체적인 고소 내용에 대한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고소 후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여 고소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일상적인 고소 절차이니 연락을 받고 출석하셔서 피해 당한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하시면 됩니다. 일단 고소인 진술까지 마치셨다면 담당 수사관이 알아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니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2. 인터넷을 이용한 패드립 신고 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패드립 신고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검색하신 후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 피해에 대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 방법은 아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이용 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찰서 방문 신고보다 온라인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를 더욱 더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도 손쉽게 관련 증거자료 업로드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찰서에 관련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고소장을 쓰면서 관련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쓰시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업로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미리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하고 난 후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서에서 손을 떨면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고 후 경찰청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만 보여주면 되니 많은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해달라고 연락이 올 것이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추가 진술을 했다면 더 이상 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것은 없는 것이지요. 담당 수사관이 수사하여 상대방 피고소인이 누군지 특정하거나 조사하였다면 곧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사를 기다리다가 너무나 궁금하시다면 해당 경찰서 수사팀에 전화하셔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경찰 민원콜센터 182번으로 전화해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롤 패드립 당했을 때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롤 패드립 당하셨을 때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고소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무조건 고소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이번 글이 롤 패드립을 당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